자, 저희 2부는 특별히 항상 사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사연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PS 일렉트로닉스 4443 4,443원. 일단 아무래도 비중도 50%라면은 저거는 일단은 많이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 50% 갖고 있는데요. 10%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곽유정 대표님. 네. 저는 PS 일렉트로닉스 왜 이렇게 생소한 기업이죠? 일렉트로닉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전력 관련주 아니야? 라고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S 일렉트로닉스가 원래는 와이팜이라는 사명을 가졌었던 중소형주였습니다. 이 와이팜이 우리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꽤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원래 이제 5G 관련된 이제 통신주 이슈가 좀 붙었었던 그런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 거래처명은 뭐 정확하게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북미 최대의 전기차 기업에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국내도 최대 자동차 기업 H사에도 그런 관련주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테슬라, 현대자동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그 테슬라 향으로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시장이 뭐 좋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다음 달에 텍사스에 그 로보택시를, 그러니까 무인 로보택시죠. 무인 로보택시를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반등세가 결국에는 지금 로보택시 관련 이슈로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세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수 자체가 좀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연간 한 2,500대 정도만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정권에서는 자율주행차 이제 활성화 관련해서 또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 부문을 계속 좀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감이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이었던 이 PS 일렉트로닉스가 오늘은 또 주가 시세를 또 내주는 맞아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4,443원이시고 비중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물 타고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물은 더 안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전에 헤드앤숄더 구간대가 어디였었냐면은 4,200~300원 구간대였거든요. 네. 제가 차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헤드앤숄더 제가 패턴 한번 작도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패턴을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딱 4,200~300원 구간에서 저항받았었죠. 요 구간대까지 지금 상방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은 또 장대 양봉으로 이제 흐름을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요 노란색 라인이 지금 61선이거든요. 중장기 이평선인데 요 구간대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4,200~300원 이제 구간대 헤드앤숄더 과거의 구간대까지 일단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구간까지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테슬라 향 이슈가 이제 6월 한 중순경쯤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까지 관련 움직임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량으로 저는 익절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에 테슬라 향 이슈가 강력하게 들어와 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500원에서 5,700원 구간까지도 상단이 일단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분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면서 추가 추이를 보자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이 사명 보고 저처럼 이거 뭐야? 라고 하다가 채팅창 의견들 보니까 이거 내 종목이었네. 와이팜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꼭 또 수익률 잘 챙기셔갖고 좋은 성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CTK 19,765원, 16% 비중입니다. 미국 양자 컴퓨터 쪽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매수했는데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손실 보고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ICTK 보안 쪽이다 보니까 양자랑 좀 엮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얹어서 질문을 해보자면은 차라리 미국 양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직접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물론 이제 시대의 흐름상 주력 섹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주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강점이 없는데 투자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리진 맞아요. 않거든요. 예. 비만 치료제도 좀 비슷하게 봐요, 저는.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핫트렌드인 건 맞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다. 이거는 좀 과한 해석인데 과연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정받고 있는 단계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양분해서 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 단계로 올라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도 좀 비슷한 맥락이고 양자 컴퓨터도 그래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아예 진짜 미국 주식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ICTK 같은 경우에 이번에 M&A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환 사채를 해가지고 자금 확보에 나서가지고 또 M&A 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IAM 관련한 이제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현재 양자 컴퓨팅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환 사채로 인해서 이제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M&A를 했을 때 강점이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좀 예시로 들 만한 종목인데 제가 오늘 공략주로 준비해온 종목도 보안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도 보안 문제가 좀 훨씬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이제 또 통신사에서 그 보안 관련된 문제가 또 그렇죠. 보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이 이제 AI 산업으로 가게 되면 보안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질 텐데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좀 봤을 때는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IAM 관련된 사업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ICTK는 이 실적을 봤을 때 매출 캐파가 늘어나는 것도 올해 정도까지는 그냥 적당한 선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익도 흑자 전환을 할 걸로 기대돼요. 그래서 사실 올해보다도 내년부터가 조금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 다행인 건 뭐 적자를 지금까지는 보고 있었지만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거. 그리고 부채 비율도 15% 아래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무차익 구조라 재무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 35%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평가되었냐인데 내후년 이제 실적을 감안해 보면 28배니까 PER이 솔직히 뭐 엄청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마진율 생각하면 이 정도 PER은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ICTK는 지금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는 아무래도 추세를 좀 탄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물대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쭉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6,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면서 다른 종목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립니다. 네, 일단 가격 라인 16,000, 15,000원 라인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물량을 줄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